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강은 자연이지만 강의 이름은 역사라고들 하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부르는 이 강의 이름 속에 사실은 수백, 수천 년의 시간과 권력, 그리고 한 사람의 정신까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금강과 한강, 이 두 강의 이름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비밀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과연 그 강의 진짜 정체성일까요? 어쩌면 이름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시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관점과 역사가 그대로 새겨진 일종의 유물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간의 시선이에요. 강 전체를 크게 보는 거랑 특정 구간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건 금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시선입니다. 과거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왜 변했는지 이건 한강을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시선이라는 분석 틀을 확인하고 공간의 관점에서 금강과 백마강, 시간의 관점에서 한강과 남한강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의 또 다른 이름, 열수에 담긴 한 선비의 이야기까지 만나보시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공간의 이름입니다. 금강과 백마강, 분명 같은 강인데 왜 이름이 두 개일까요? 여기에는요, 강 전체를 부르는 이름과 그 강의 심장과 같은 아주 특별한 구간을 부르는 이름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시작해서 서해까지 흘러가는 이 거대한 물줄기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백마강은 금강의 일부, 정확히는 옛 백제 수도였던 부여를 싹 감싸고 흐르는 약 16km 구간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강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구간을 백마강, 즉 흰마래강이라고 불렀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 얽힌 전설인데요. 소정방이 백제를 침공할 때 강을 지키는 용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가 없으니까 백마의 머리로 용을 낚아 올렸고 그 후부터 백마강이라 불렸다는 이야기, 정말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이 전설 너머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백마강의 백은 희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 또는 으뜸을 뜻하는 옛말 발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마 역시 말이 아니라 물이나 강을 의미하는 고대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백마강은 흰 말의 강이 아니라 백제의 가장 크고 으뜸인 강이라는 당시 백제인들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이름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금강이 강의 물리적인 전체 이름이라면 백마강은 멸망한 왕국 백제의 영광과 슬픔, 그 모든 역사를 품고 흐르는 심장의 이름인 겁니다. 이처럼 공간은 강의 이름에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죠. 그런데 만약 시간이 그 이름을 뒤흔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시간의 시선으로 한강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남한강, 북한강이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 권력과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강의 운명이 통째로 바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조선 사람들한테 한강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남한강이라고 부르는 저기 강원도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를 한강의 본류,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봤습니다. 북한강은 그냥 한강으로 흘러드는 여러 지류 중에 제일 큰 것, 그뿐이었죠. 남과 북으로 대등하게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일제강점기에 확 바뀝니다. 식민 통치와 자원 수탈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전국의 하천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양수리 두물머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남쪽은 남한강, 북쪽은 북한강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강의 역사적인 맥락보다는 관리의 편의성이 우선시된 어떤 통치의 흔적인 셈입니다.
이걸로 하나의 거대했던 한강은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강하면 딱 떠오르는 건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잖아요. 하지만 그 강이 진짜 시작점인 강원도와 충북의 고요한 상류는 점점 잊혀져 갑니다. 행정적인 분리가 결국 우리 인식의 분리로 이어진 거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속에 정작 강의 뚜리가 되는 지역의 정체성은 소외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권력이 강제로 붙인 이름만이 한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의 정신이 깃들어서 영원히 흐르는 이름도 있거든요. 바로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과 그가 사랑했던 이름 열수의 이야기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고향인 남양주 마제마을 앞을 흐르는 한강을 정말이지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강을 열수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자신의 호를 열상노인, 그러니까 열수가의 늙은이라고 지으면서 강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강이 곧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럼 열수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한자 열에는 깨끗하다, 맑다, 차갑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강물이 맑다는 칭찬을 넘어서요. 당시 선배들이 지향했던 맑고 고든 기상, 바로 그 청렴한 정신을 강에 투영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 이름은 강의 지형이 아니라 강의 정신을 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로 만납니다. 백마강이 멸망한 왕국, 백제의 영광과 한을 기억하는 이름이라면 열수는 행정 편의 속에 잊혀졌지만 한 선비의 맑고 고든 정신이 흐르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강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흐르는 거대한 시간과 정신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강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여러 겹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름으로 이 강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장소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까요?